제112화 혈천별궁 그리고 혈천대전의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12화 혈천별궁 그리고 혈천대전의 시작. 세대의 마차는 특이하게 옆에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바로 뒤편에 출입문이 있었다. 이 마차는 규모도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매우 튼튼하여 정철과 한철로 만든 특수철로 마차를 감싼 모습과도 같았으니. 허허, 무엇을 하는 마차이기에 이리도 튼튼하게 보이오. 이런 마차의 외부는 정철과 한철을 섞어 만든 것이 아니오. 군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마차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황당한 얼굴을 하고 23호에 말한다. 사실 정철도 구하기 매우 힘들지만 이 한철이라는 것은 황금보다 더 비싼 재료로 응천부에서 운영하는 오군도독부 중에 정예 군부 철기마병도 이러한 특수 재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예 승선포정사사에서 발부해준 천산의 정식 사업자요. 정예성 정식 사업자. 그렇소. 우리는 혈룡상단으로 이곳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소. 허허, 염전이라. 염전은 광동, 광서 그리고 절강성의 바닷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나는 태어나서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이곳 청해 출신이나 바닷가만 염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산에서 소금을 만든다. 우리 상단은 청해뿐 아니라 사천에 막대한 소금을 제공하고 있소. 우리가 소금을 운송하는 것에 산적이나 혈랑당과 같은 들판의 도적을 막는 것에 우리 상단이 고심하여 만든 마차요. 이상하군. 나는 이곳 청해 출신이지만 소금이 천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꼭 봐야. 믿는다면. 23호는 본인의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의 복주머니를 꺼낸다. 그리고 그는 복주머니에서 돌가루와 같은 것을 꺼냄과 동시에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뭐요? 소금이요. 산에서 나는 소금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보다 염분이 능히 100배 정도 될 것이요. 천산의 천호봉은 염산이요. 이는 포정사사에 확인하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의 혀를 한번 떼어보시오. 23호와 대화하는 군장은 큰 의문의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그는 23호의 손바닥 위에 있는 적색 돌 하나를 들었다. 또한 그의 입으로 가져가 혀를 내밀고 돌을 핥았다. 에이, 탭탭! 젠장, 왜 이리 짠 거야? 소금 한 주먹을 먹은 것 같군. 제길. 후후후후. 내가 뭐라 그랬소? 일반 소금보다 더욱 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 천산 소금은 시정과 상단에서 일반 염전에서 거래된 소금보다 5배나 비싼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소. 한마디로 소금 중에도 극상품이라오. 정말 비싼 소금이 되겠군. 흐흐흐.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도 되겠소? 허허, 왜 이러나? 최소 마차 하나는 열어야지. 아니지. 위에서 특별한 군령이 떨어졌소. 아무리 훈련이라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와 훈시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마차 3대 모두 열어야 하오. 어서 마차를 열어서 우리 병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오. 결국 사다를 원하는군. 내 놈은 제일 먼저 죽게 될 것이다. 제길 조금 억울하군. 나는 10여 년 전에 혈마관을 나올 때 우리 혈천교가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오면 왕후장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교내 혈마혈령은 죽음의 율령이니. 23호란 자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으며 그는 눈빛으로 24호에 이미 약속된 신호로 눈짓하여 군호를 보냈다. 물론 24호는 23호가 제시한 계획을 전음으로
후속 마차를 끄는 혈천교 무사들에게 명령하였으니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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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23호와 24호 그리고 군장은 천천히 걸어가 마차 뒤에 있는 출입문으로 걸어갔고 나머지 병사 중에 2사람이 군장을 따르고 다른 이들은 마차를 구석구석 살피려 행동했다. 허허, 정말 마차가 튼튼하여 일반 화살이나 도검으로도 이 마차에 흠칫 하나 남길 수 없을 것 같군. 이런 마차는 청해성 도지위사도 가질 수 없는 마차인데 말이야. 23호와 24호의 눈빛은 매우 매서웠다. 23호가 마차의 빗장을 잡아당겼고 23호는 좌측에서 24호는 우측에서 문을 활짝 열었으며 좌우로 열려진 마차 출입문에서 휙, 퍼. 마차에서 2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찰나. 튀어나온 2사람은 공중으로 비상한 후에 다시 떨어져 내리며 일도양단의 수로 군장과 병사의 박을 둘로 쪼개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멈췄고 이를 보고 있었던 한 명의 병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으며 그는 본인이 들고 있는 창 자루를 혈천교 무사에게 쭉 뻗어내어 들었으나 뒤에서 그의 목을 뚫고 나오는 검이 있었으니 이로써 3명의 청해성 천호소 군병들은 단말마의 비명을 쏟아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크크크크. 그러니 우리를 그냥 보냈으면 이러한 죽음은 없을 것인데. 23호가 혼잣말을 홀로 하고 있을 때 뒤에서 24호가 호각을 꺼내 힘차게 불었다. 이 소리가 있을 때 마차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고 마부와 짝을 한 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죄다 튀어나와 남은 8명의 병사들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역시 12혈중마의 수자였던 심연수라가 데리고 있던 정의 무사들인 아수라 심연대의 무사들인가. 이들은 23호와 24호를 제외하고 3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의 무공의 특성상 삼재진의 한 형태인 혈천교의 무콘수라 검진이라는 검법을 익히고 있었으니 비록 이들이 화경에 든 고수는 아니나 모두 하나같이 초절정 초입등입경의 고수들로 이들 3사람이 펼치는 검진은 능히 초절정 후입 3년경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혈천교의 무사들만이 가진 아수라 혈기. 이러니 이 심연수라의 수하들은 결단코 구파일방 중 하나의 문파를 상대할 실력가가 아니겠는가. 24호는 2계조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게. 내가 한 계조를 데리고 적진으로 돌격할 때 척구조가 되어 뒤에서 덮쳐오는 녀석들을 해결하게. 흐흐흐.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능히 수백은 해결해야 죽어서 혈마 소강전임 앞에 면목이 서지 않겠는가. 그렇지. 흐흐흐. 알겠네. 흐흐흐흐. 모두 들었지. 자, 가자. 목책이 서 있는 검문소의 군사들은 소장과 병사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는가. 마차를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에 혈천교 아수라 심연대의 무사들은 마차 뒤로 숨어버렸고 마차에 떨어지던 화살은 마차를 박히지도 않고 그 앞에 튕겨서 떨어져 내렸다. 마차의 표면은 정철과 한철로 섞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검이나 생사경의 내가 공부를 넘어선 무인이 아니고서 이 마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 하지만 이보게. 활을 좀 주게. 활시위를 당기던 병사는 자신의 근처에서 자신에게 활을 달라고 한 인물을 보았다. 응? 당신은 위시오. 10명의 병사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을 때 그 근처로 신비롭게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며 어두운 그늘에서 걸어 나왔고 그 뒤로 2사람이 천천히 걸어왔다. 활시위를 달라고 한 인물은 매우 젊은이로 보였고 그의 외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인인가. 가히 인세에서 볼 수 없는 초절정의 미남이었으니. 그분께 화를 내어드려라. 뭐라? 이놈아, 청해성 도지위사사를 보았다면 당연히 아는 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휙, 퍼. 애고. 철퍼더. 신음하고 쓰러지는 동료를 보다가
맨 끝 인물, 즉 검을 빼들고 사수를 지휘했던 인물이 깜짝 놀라서 부하를 쓰러뜨린 인물들에게 달려왔다. 탁탁탁 주르륵 쳐. 이크. 12천호소의 백호 적승우가 청해성 도사를 베어 일어나라. 나보다 윗선이 있는 데서 허례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아, 바로 청해성의 도지휘사 곽부였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흑의 무복의 인물은 바로 유성문이 아닌가. 그리고 곽부 옆에 있었던 인물은 친군도 위부 우사 이영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봐, 적 백호. 여기 계신 분은 응천부에서 나온 친군도위부의 부제독이네. 아, 적 백호란 자는 허리를 조아리며 우수를 가슴에 올린 후에 소장이 대인을 베어 허리를 펴고 편한 자세로 하게.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하지만 쓸데없이 화를 낭비하는 것은 적들을 소탕하는 것에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는 것 같은데 적 백호는 저기를 보게. 네. 적 백호는 유성문의 말에 머리를 긁으며 뒤돌아보았다. 역시 세대의 마차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는 그의 부하들의 활은 마차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튕겨나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적들은 마차 뒤에 숨어서 부하가 쏘아대는 화살을 피해내고 있었다. 이런 개같은. 부제독께서 계시네. 백호. 아, 죄송합니다. 곽부는 허리를 숙여 쓰러진 부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활을 잡아서 유성문에게 내밀었다. 제독, 여기 있습니다. 좋아. 곽도사. 유성문은 활을 받은 후에 활을 세심히 살피고 천천히 들어서 활 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활은? 빈 활 시위를 왜 당기시는 것인지. 적 백호장은 속으로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유성문이 당기는 빈 활 시위에 은빛 기강이 물드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은빛 기강은 무엇란 말인가. 이 은빛의 기강은 꼭 화살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팅! 슈슈슈슈! 성문이 당겼던 은빛 기강이 신속하게 날아갔으며 이 은빛이 멀리 떨어진 마차를 향해 날아갔다. 이럴 수가. 은빛 기강으로 만들어진 화살은 마차에 도착한 후에 방향을 틀어서 마차를 끼고 돌아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튀어오른 후에 다른 마차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마차로 사라진다. 잠시 후. 이제 병사들에게 명하여 화살 쏘는 것을 멈추게. 네. 적들은 해결했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에이, 제독님의 말을 못 들었느냐? 녀석들은 이미 죽은 것이다. 제독께서 해결하신 것이지. 아, 곽부. 한 명은 남겨놓았네. 아, 그렇습니까? 곽부는 유성문에게 고양이 앞에 쥐란 말인가. 그는 제법 간사한 얼굴을 하며 허리를 약간 숙여 성문에게 호응한다. 뭐야? 호랑이 같은 청해의 도사께서 무슨 응천부의 높은 직분의 대인에게 저리도 아양을 부리다니. 적 백호란 자는 도지휘사의 모습을 보고 본인 스스로 조금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으로 여겼으니 아, 적 백호 이제 화살 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알겠습니다. 저벅. 적 백호는 화살을 쏘는 병사들에게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을 멈추게 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이영은 공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녀석을 살려두었으니 그 녀석을 신문해야겠지. 자네들도 따라오게. 스스스스. 저분은 워낙 신출귀몰한 분이야. 뭐, 자네는 공자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나 먼저 가네. 이런. 스스스스츠츠츠츠츠츠츠츠츠 스스스스츠츠츠츠츠츠츠츠. 세 사람은 하나같이 사라졌고 이들이 있었던 자리에 세 줄기 성기가 피어나고 있었으니 세대의 마차 주위에는 수많은 화살이 떨어져 있었다. 혈천교 아수라 심연대의 무사들은 마차를 은폐물로 삼아 날아오던 화살을 피하고 있었다. 슈슈슈슈 쉬에 쉬에. 아수라 심연대의 무사 24호 이하 모든 무사는 파공성을 들었으며 또한 몸이 움츠러들고 몸이 격하게 오싹했다. 24호, 이것은 퍽퍽퍽 슈르르 세액. 24호는 자신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본인의 동료를 보았다. 그런데 내리서서 마차에 기대고 있었던 무사들은 3명 모두 머리가 사라지고 없었으며 털썩 푹 털썩 헉. 24호는 입을 벌리고 자신 앞에 벌어진 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럴 수가. 머리를 잃은 녀석들은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질 않았다. 그냥 24호의 동료들은 비명 행사했다. 나와라. 새벽 숲은 매우 고요했기 때문에 소리는 매우 크지 않았지만 젊은이의 음성은 매우 청아하게 울렸다. 나오지 않으면 내 녀석을 끌어내겠다. 제길 이래 죽나 저래 죽나. 24호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검을 굳건하게 쥐었으며 그는 신형을 띄어서 공중으로 날았고 여러 차례 제비 돌기를 한 후에 일검일살의 수로 검을 쭉 뻗어내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한 인물을 향해 돌진하였는데 땡강. 허허, 검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유성문의 가슴에 닿은 검은 심하게 구부러지더니 검이 부러져 버렸다. 이에 따라 23호의 두 눈은 크게 떠졌으며 그 후로 바로 그의 두 눈에 아수라 혈기가 폭사하여 터져나왔으며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